자신이 전생의 퇴마사였다고 말하는 소름 끼치는 후임병. 이번에는 의경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수경 3호봉쯤 됐을 때였습니다. 육군으로는 병장입니다. 경찰서 관내에서 하루 동안 5명이 각각 교통사고, 단순사고, 추락사고, 강도 등등으로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5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는 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그 5명이 모두 한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는데 잘 빠진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불법 주차 중인 15톤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사망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공사장 옆을 지나가던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이 들이받은 담이 덮쳐서 사망을 하였고, 또 한 명은 애인과 헤어진 것을 귀관하여 5m 높이의 도랑으로 차를 몰고 떨어져서 사망을 하였고, 또 한 명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던 중 녹슨 난간이 부러지면서 18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밤에 귀가하던 중 길에서 강도의 흉기에 질려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서장은 방방 뛰고 난리가 났고, 이하 과정들도 모두 비상을 선포하고 경찰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 가족 5명이 모두 서로 다른 사고로 사망을 하였지만 우연히 온 가족이 모두 같은 날 사망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의 초점은 원한 관계에 의한 타살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3일 동안 경찰서 모든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해서 원인을 찾은 결과 약간의 단서를 찾긴 했지만 약간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1년 전쯤 몰살당한 가족들이 조폭을 동원해서 한 농부를 핍박하여 그 농부 소유의 논을 헐값에 매입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이를 비관한 농부는 부인과 함께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와 그 부인은 모두 고아 출신으로서 일가 친척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고 자식 또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모두 단순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에 몰살당한 가족들이 당한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족이 동시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이 5명이었고 각각 당한 상황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한 가지 틀린 점은 모두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차체는 덤프트럭과 지면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버리고 차 지붕 부위와 운전자의 머리만 남았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상황은 똑같으나 운전자가 앞쪽으로 몸이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차 지붕만 날아가고 운전자는 멀쩡했습니다. 공사장 담에 깔린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담을 치우고 나니 아래에 깔렸던 사람은 외상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으나, 이미 갈비뼈에 모두 금이가 있던 사람이 택시에 앉아 금이 간 갈비뼈가 다 부러지면서 내장을 찔러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죽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신속히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처 덕분에 온몸에 기부스를 했지만 몇 달 후 깨끗이 나았습니다. 기념 낭떠러지로 차를 몰고 떨어진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차와 사람이 모두 오징어처럼 찌그러져 죽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차는 이전 사건처럼 납작하게 구겨졌으나,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 전에 어디로 튕겨져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간단한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진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18층에서 떨어져 즉사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똑같은 18층에서 떨어졌지만 나뭇가지에 몸이 걸리며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누군가 버려둔 침대 매트리스 위에 정확히 떨어져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마지막 강도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심장을 정확히 찔려 죽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찔린 위치는 똑같은데 찔린 사람이 특이하게도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호기심 있게 보던 저와 쫄병은 자살한 농부와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예전 농부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쫄병이 알아낸 사실은 이전에 가족이 몰살된 것은 그 농부에 의한 것이 맞는다는 것이었고, 복수를 한 농부는 이제 없었고 대신 함께 자살했던 농부의 부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부인은 왜 자살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농약을 마셨고 그저 자기의 남편이 한 것과 똑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마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모두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졸병의 도움으로 그 농부의 부인도 자신이 갈 길로 갈 수 있었고 이후에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렸을 적 겪었던 일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일입니다. 이때도 방학 때라 시골에서 사촌형들과 재밌게 놀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형들이 임시 소집일이라 모두 학교에 가고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 농번기라 한참 바쁜 큰아버지를 붙잡고 함께 놀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저 혼자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침밥을 먹고 모르는 길을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저녁 때가 됐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잃어서 찾을 수가 없었고 한참을 헤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원두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원두막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참외밭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팠던지라 껍질채로 참외를 앉은 자리에서 5개쯤 먹었습니다. 하지만 참외를 빈속에 먹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외를 빈속에 먹으면 온몸에 힘이 빠져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데다가 참외를 5개씩이나 먹고 났더니 배고팠을 때보다 정신은 말짱해졌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을 원두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해도 거의 다 져서 주위 사물이 잘 분간이 되질 않을 때쯤 갑자기 저 멀리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사람인가 해서 반가운 마음에 그쪽을 한참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논 중간으로 벼들을 헤치며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기는 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큰 소리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신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근처에 와서 저를 발견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쪽으로 다가올수록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나무도막 같기도 한 것이 사람 같기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가오면서 내 사람이 되고 이때서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슬슬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였던 것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나에게 다가오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노래 세워져 있던 허수아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얼굴처럼 눈, 코, 입도 다 있었고 표정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말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허수아비들이 한 걸음씩 저에게 다가오는 걸 뻔히 보면서 소리도 칠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런 시간이 정말 1초가 10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스런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허수아비들이 원두막 바로 아래까지 다가왔을 때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에 놀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입만 뻥긋거리고 손가락 하나 꿈쩍할 수 없었던 것이 마치 거짓말이었다는 듯이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제 목소리를 들은 큰아버지가 이쪽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큰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마음이 진정된 후 방금 전 있던 일을 큰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큰아버지께서는 마을마다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는 못된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허수아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야릇한 웃음을 짓고 있는 표정을 웃는 표정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